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도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11월 대선까지 두 후보들 진영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대선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경제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 분야와 공중보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와 관련 경제활동 재개에도 차질을 빚어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 부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최근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 등 모두 흑인과 경찰이 연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어떤 해결책을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진영의 외교 정책 분야의 차이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군 감축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다른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톱다운 방식을 추구해온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영향력만 키워줬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앞으로 11월 3일 선거가 두 달여 남은 기간 두 후보 진영이 어떤 행보를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백악관의 논의가 다시 불발된 가운데 공화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1조 달러 실측법보다 법안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연방우정국 USPS에 대한 지원과 실업수당 300달러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00달러 경기부양 현급 지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추가적인 정부 지출에 회의적인 의원이 많은 만큼 내부 의견 통일을 꾀하기 위해서 법안의 예산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애틀란타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가 단골 고객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관스 델리를 운영하는 관성 대표에 따르면 매장 단골 고객 킴벌리 스톤 씨가 피해를 입은 관성 대표를 돕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1,000달러를 모금해 피해 복구에 사용해달라며 관송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관송 대표는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 고객들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창동 순두부 이희숙 대표가 난소암으로 지난 7월 18일 향년 61세로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고 이희숙 대표의 순두부가 미국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며 특별한 부고를 전달했습니다. 송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8일 한식을 미국 주류 문화에 각인시킨 로스앤젤레스 북창동 순두부 이희숙 대표가 향년 61세로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고 이희숙 대표의 순두부가 미국에서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 스포츠 스타와 배우들도 식당을 찾았고 24시간 운영되는 가게엔 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verything together. The ambience in this restaurant.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해고된 직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기 위해 남아서 일한 직원들에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업장 내 복지에도 애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유학 생활 중에 북창동 순두부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며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LA 북창동 순두부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항상 젠틀하게 대해주셨던 모습이 선하다. 정말 이분 덕분에 캘리포니아에선 미국인들도 순두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착하다. 요거 끝나면은 순두부 맛있는 거 내가 끓여줄게. 1996년 LA 한인타운의 버몬트 애비뉴에서 시작한 북창동 순두부는 현재 뉴욕을 포함해 미국 전역 12개 도시에 13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 이희숙 대표는 매일 새벽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밥의 온도와 김치의 색, 그리고 비밀스러운 양념까지 숱한 연구 끝에 지금의 북창동 순두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그 IT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부모도 없이 정말 그 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뉴욕타임즈는 고 이희숙 대표의 삶과 북창동 순두부는 미국인들도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라고 극찬하며 특별한 부고를 전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9월 1일자로 교육부 김현주 부이사관을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제2대 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조재익 부이사관이 한국해양대학원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조재익 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한국교육원에 성원해 주신 한인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재익 원장은 오는 30일 한국으로 파견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28일 오후 3시 35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07만 7,016명, 누적 사망자는 18만 5,44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6,2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4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주 순으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6만 5,372명, 누적 사망자는 5,4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8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586명, 누적 사망자는 503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972명, 누적 사망자는 324명입니다. 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630명, 누적 사망자는 387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2020 센서스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센서스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미 센서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위 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